이재명, 열린민주, 다음은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을 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데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멋져 여기저기 들려오는 슈한 소리 코로나로 고통받는 신음소리 경기장이 무섭고 피어나게 보자고 즐거우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수아 기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부인까지 나섰는데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네요. 되게 파격적이죠. 네. 저는 저거 보면서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할 때 아이세이 윤, 유세이 성렬하면서 막 그러고 그랬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탄전에 맞아서 이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좀 이벤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영상 제목이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란 제목이었고요. 민주당 선대위 공식 SNS 채널에 좀 올라온 영상입니다. 흰 수염, 뭐 루돌프 딸기코, 산타 복장 뭐 총동원돼서 좀 캐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부부애를 뽐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상에서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보시면은 저렇게 오렌지색 좀 스웨터를 입고 힙합 경영 프로그램에 네. 나왔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랩을 부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실제로 그 가수가 저렇게 삐딱하게 고개를 꺾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서 개사를 하면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는 가사를 어느새부터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라고 개사를 해서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상 중반부에는 지금 그림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댄스 경영 프로그램 요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모참 댄서들이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하면서 막 댄스 배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잘 봐 몸치들의 싸움이다 하면서 이 김혜경 씨와 댄스 배틀을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요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예능스럽네,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 본부장으로 합류했던 이른바 쌀집 아저씨죠. 이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이 제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전 부사장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100만 뷰 정도는 좀 거뜬히 넘길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회수도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3,000뷰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00뷰나 더 남았군요. 네,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김영희 본부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그 영상이 저 영상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런 깜찍한 의외의 모습 별개로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하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데 무슨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이틀 전 출연을 해서 이 지난 1992년 당시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친구 권유로 첫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본인은 몰랐는데 작전 주식이었고 나중에 3배 정도 이익이 났다. 그리고 나는 모르고 작전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오. 최지원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이 후보가 조작 공범임을 얼떨결에 좀 털어놨다. 그렇지 않다면 왜 꽤 많은 돈을 거기에 넣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황교안 대변인도 이 중대 범죄도 고의가 없으면 무죄라는 지금 궤변을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이 후보의 법치에 대한 소신이냐. 아니면 특유의 이중잣대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후보 직접 이 조작 가담설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왜곡된 가짜뉴스다. 작전주 경험을 공개하니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는데 현재 상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유일한 길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런가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 의원님, 방금 이제 이수아 기자가 설명했던 이재명 후보 발언이요. 작전주 경험을 공개하니까 왜곡된 가짜 뉴스가 너무 쌓인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공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어떤 유튜브 TV에 나가서 경제 관련 TV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제 주식시장 뭐 관련 제도 얘기를 하면서 언뜻 이제 과거에 자기도 주식 큰 개미였다, 뭐 작은 개미였는지 큰 개미였는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다 하면서 주가 조작에 본의 아니게 가담한 그런 사례를 언급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저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 이재명 후보가 좀 그냥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실언을 한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찌 됐든 본인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지만 주가 조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책임 있는 대선 후보가 설사 이제 과거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의혹 털기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의혹을 털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뭐 지금 많이 벌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의혹 털기 차원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실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부적절하죠.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건 어찌됐든 부적절하고 저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지금 뭐 본인이 직접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더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실 뭐 작전주인지 뭐 아닌지는 뭐 그 세력에 가담은 안 했어도 딱 보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 아 저건 작전주 같은데 하면서 이제 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케이스들도 다 뭐 주가 조작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알고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 가지고 막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좀 실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뭐 주가 조작 고발하고 뭐 어쩌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네거티브 공방 같습니다. 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기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당 얘기가 있어요? 네, 그제 소식인데요. 이 송영길 당대표랑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하고 바로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권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라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통합 뒤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합당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 의석수가 3석을 더 추가하는 셈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172석으로 늘어납니다. 어제 이 회당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수정을 드리고요. 이 열린민주당은 통합 뒤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별도로 열린 캠프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대선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당 절차는 늦어도 내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전후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일단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해서 약 4일간 당원 토론 기간을 거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그 뒤에 최고위, 중앙위 등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이 열린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29일에서 3일 그러니까 이틀간 실시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윤 대표님, 이 두 당의 통합 얘기는 뭐 이전부터 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점을 딱 보면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부에서도 뭐 모두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뭐 범여권 결집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년 대선으로 해서 뭐 단일 대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뭐 이런 거죠. 지난 총선 때 선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 급조한 정당이니까 뭐 같은 생각을 하는 당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 당을 한다.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랑 충분히 논의가 된 건지 그리고 저는 선거에 결코 유리한 거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요? 이 열린민주당 쪽에 주로 친조국 인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조국 관련 사과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강이 조국의 강,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강, 그리고 대장동의 강, 3가지 강인데 지금 조국의 강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에 대해서 강렬한 지지자들이 모인 그런 정당하고 합친다? 상당히 저는 여론 친조국 이미지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또 합당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 3선 초과를 제한한대요. 그렇죠. 국회의원 3선 이상을 못하게 그만 다 집에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진들을 싹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헌 소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지. 그리고 또 비례대표 열린공천제도 이런 제도라든지 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거 이런 제도가 너무 그 과거로 좀 돌아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하려면은 중도층, 부동층 이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 강경한 친문 쪽으로 포지셔닝을 한다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저는 조금 오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요, 민주당은요, 제3지대 인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에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자.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뭐 연대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 안철수 후보는 야권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고 네. 뭐 이번 후보 출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 후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거고 물밑 교류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뭐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연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또 다른 제3지대 후보죠.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 대상이다. 국무총리나 부총리 등으로 안 후보, 김 후보 둘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놨다라고 새 분리기에 조금 힘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각각 반응들은 어때요? 네. 일단 이 후보는 사전에 상의된 발언은 아니다라고 송 대표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연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만 보면은 염두에 전혀 두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이고요. 안 후보는 누구의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라면서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두 후보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 프레스룸 기자들이 조금만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